안녕하십니까. 존버튜브입니다. 이름을 왜 존버튜브라고 지었냐면, 뭐 존버가 버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에 그 존버라는 말을 조금 인생을 좀 버티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도 한번 존나게 버텨보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제 이제 아이템은 부동산을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컨설팅 한 10년 정도 넘게 했고,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존버튜브에서 다룰 건 아이템,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것과, 그리고 부동산 물건들 뭐 좋은 게 있으면 매매나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우리 자영업자 가게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뭐 이제 부동산에 있어봐야 뭐 매해 힘들다고 하는데 올해는 특히 좀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연말이 다 돼가는데 오늘이 12월 20일, 벌써 20일이죠. 이제 이번 연도 11일 정도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연말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연말 분위기가 거의 안 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매출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뭐 그리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창업을 많이 생각하시고 많은 가게들이 열고 많이 망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 일만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창업 컨설팅을 오래 했지만 저도 제가 제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해서 실패를 조금 실패를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안 되면 이 자영업자들의 마음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창업 자체가. 그러니까 창업 자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창업은 뭐 이제 로드 매장 위주로 저는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많은 창업들은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또 그쪽 분들이 전문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있는 필드에 있는 이제 가게들, 로드에 있는 매장들을 전문으로 창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유행이 오고 가는 아이템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제 판매점들 이런 지점들에 이제 상가를 구해주거나 이제 그런 일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 식당 뭐 하신다고 해서 자리도 많이 구해드렸고, 뭐 본죽 옛날 같으면 어릴 때 이제 10년 전에 뭐 본죽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뭐 고깃집도 뭐 도네노 이런 고깃집도 많이 했었고, 뭐 옛날에 뭐 이자카야 프랜차이즈들 많이 했었고요. 네,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요즘에 많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때보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옛날에 비하면 임대료들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그냥 프랜차이즈만 믿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90% 확률로 실패를 합니다. 아이템은 유행이 있는 거고 자기가 그러니까 창업에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 가게가 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도 되게 그 컨셉에 맞는 자리여야 되고 자기가 그 일을 했을 때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잘 다루냐, 영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 사람들을 잘 다루고 영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삼박자가 다 맞아야 가게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 뭐 아이템을 이제 뭐 예를 들어 떡볶이집을 하러 오세요. 조스 떡볶이라고 한번 칭해보죠. 조스 떡볶이를 하러 오세요. 되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조스 떡볶이로 뭐 월세를 뭐 300을 낸다 400을 낸다 이런 자리를 들어갔을 때 그 월세를 내려면 떡볶이로 얼마나 많은 양을 팔아야 되냐면 적어도 400에서 성공한 창업을 하신다 했다면 떡볶이를 하루에 아무리 못 팔아도 100만 원 이상을 파셔야 돼요. 400을 내려면.
300 이상을 내시려면 그래야 수익 뭐 인건비 뭐 다 빼고 자기가 이제 수익을 원하는 만큼 좀 가져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떡볶이 하루에 100만 원 파시려면 어마어마한 노동 강도가 됩니다. 왜? 단가가 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노동 강도가 돼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냥 뭐 차리면 돈 벌겠지 이런 생각으로 차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모든 창업에 뭐 음식점, 뭐 술집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차리셨다가 이제 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 이거 아이템 요즘 쓰니까 잘 되겠지 하고 그걸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직원 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 마음같이 일해줄 사람은 없어요. 그걸 이제 교육시켜서 어떻게 주인들의 능력으로 그 애들을 사람들을 잘 쓰느냐, 알바들 뭐 직원들을 얼마나 잘 챙기셔서 얼마나 그 능률을 올려서 자기네들끼리 그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자기 가게처럼 일을 해주느냐.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창업이 힘들어요. 사람들 말 안 듣고 막 갑자기 또 나가고 이러는 사장님들이 정말 그만하고 싶은 때가 수십 번입니다. 저도 해봤지만 정말 직원 관리가 힘들어요. 그게 또 맞는 분들이 있고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처음부터 창업하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어봐야 망합니다. 100%입니다. 이거. 열어봐야 망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자기가 이제 가게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가게들을 구해야 되죠. 프랜차이즈도 구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자리가 좋다 구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프랜차이즈의 부동산들이 이 점포가 나왔다고 그 부동산에 물건을 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장난을 권리금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거는 복골복이에요.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권리금을 정말 싸게 들어갈 수 있고 비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무형의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게를 구할 때 부동산을 한 군데만 가봐. 한 군데만 보고 이거 괜찮나 하고 계약을 쓰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 권리금이라는 게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얼마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적정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저도 10년을 넘게 했지만 적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급하면 되게 싸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자기가 많이 받을 수도 그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가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걸로 잘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는 자기가 들어가서 장사가 잘 돼요. 그 값어치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만족을 해요. 근데 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올 때부터 권리금을 너무 많이 주고 들어왔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자기의 그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큰 돈을 아무리 조그만 커피숍을 하더라도 몇 천을 해야 되고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1, 2억 단위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창업을 말하는 거 골목에 있는 그 역세권의 먹자골목 백종원 씨가 말하는 그 먹자골목 그런 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시는데 대부분 억대를 씁니다. 그렇게 큰 돈을 쓰는데 가게 하나를 볼 때 한 군데만 보고 들어간다? 정말 멍청한 짓이죠. 근데 그 가게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나 이거 할 건데 가게 뭐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부동산에 그냥 나와 있는 가게를 얼마에 얼마다라고 소개만 해요. 컨설팅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컨설팅을 해주면 되게 기분을 나빠합니다. 왜 얘가 나를 지적하지?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뭐를 차려도 망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가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컨설팅을 해주면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제가 말했을 때 컨설팅을 해드렸을 때 기분을 되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그런 성향이면 저도 컨설팅을 안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런 거 구하러 왔으니까 그냥 나와 있는 가게들 소개를 해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화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손님들을 기분 나빠서 저한테 가게를 안 보시겠죠. 건방지다고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되게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안 되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잖아요. 적어도 커피숍을 많이 운영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커피를 정말 맛있게 만드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전문이 되셔서 정말 아무도 없어 직원이 없을 때 혼자 가게를 운영이 가능하시고 그 돌릴 수도 있을 때 가게를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템별로 하나하나씩 제가 다 짚어드리겠지만, 이제 이 인테리어도 프랜차이즈를 하면 돈이 더 많이, 얘네가 이제 하청에 하청을 주고 이런 구조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재료비가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프랜차이즈라고 각 지점마다 재료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재료비가 많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예를 들면 재료비가 30%인 가맹점이 있어요. 본사에서도 자기네 재료비는 30% 나간다 매출에,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점주님은 32%를 사용하시고 어떤 점주님은 최하 22%까지 사용하는 점주님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22%냐? 본사에서도 의심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저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지? 본사에서도 궁금해요. 자기네가 할 때 보통 30%가 나와야 되는데 22%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새고 있는 재료비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만큼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새고 있는 재료비가 더 줄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2%가 되려면 정말 극악입니다. 극악. 그러니까 되게 정말 모든 직원들이 내일같이 하면서 엄청나게 아끼고 모든 재료를 다 아껴야 그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창업이라는 시장에 창업을 하실 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저거 차리면 그냥 잘 되겠지, 그렇고 생각하고 차리면 망합니다. 저도 어떤 업종에 꽂혀서 이거 차리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잘 몰랐는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게 꿈이어서 예전에 그런 걸 한번 도전을 했다가 큰 실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드는 생각은, 음식점을 가봐도 너무 음식점인데, 그러면 음식점인 첫째가 뭡니까? 맛입니다. 근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습니다. 근데 장사를 해요. 저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면 음식점에 맛이 없어요. 그럼 망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는데 그냥 뭐 프랜차이즈만 믿고 창업을 한다? 100% 망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임대료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최대한 사람 쓰는 걸 줄이고 가게가 작아져야 됩니다. 업종들도 다.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직접 요리를 하고 또 서빙 하나 둘 정도? 그 정도 규모, 뭐 10평에서 15평, 커야 20평, 요 정도로 돼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인건비가 더 오를수록. 왜? 자영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가게들이 차렸을 때 대박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영업자분들도 생각했죠. 대형 평수가 좋긴 한데 자기도 이제 크고 멋있는 가게를 차리고 싶지만 그게 점점점 안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당장 내년에만 해도 최저 시급이 또 오르면, 지금 다들 인건비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 업을 하다 보니 저도 뭐 망해봐서, 저도 지금 뭐 그 망한 후유증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창업을 하시겠다고 오는 분 중에 분명히 큰 자기 재산을 들여서 차리는 건데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좀 검증을, 제가 그래도 10년 넘겠으니까 검증을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좀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뭐 잘 알고 잘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정말 팩트 폭행을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야 되나? 뭐 그런 지점도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이제 뭐 권리금도 있고 뭐 부동산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은 자기가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부동산에 가서도 자기가 그 동네에 정말 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좋은 가게를, 똑같은 가게가 아닌 정말 좋은 가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 갔는데 내가 좀 더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사람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 왜 수수료를 주겠습니까? 왜? 부동산에 가면 다 일이 끝나면 수수료를 주잖아요. 법정 법비가 있듯이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가 있죠. 그거를 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대충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좋은 가게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장사를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이면 부동산에 굉장히 조금 친하신 분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요. 뭐 동네 시세나 뭐 이쪽 동네는 어떻다 이런 것도 들으면 뭐 그 동네에 요즘 여기 분위기 어때요? 라고 자기가 자영업을 이 동네에서 할 거면 이 동네의 상권을 좀 알고 이 동네가 요즘에 매출들이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거를 그 뭐 직접 가서 물어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에 들어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거. 그러면 좀 잘 안 내면 설명을 잘 해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동네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구나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오래 봤고 뭐 말 그대로 뭐 강남 쪽에 있는 뭐 창업 컨설팅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 뭐 거의 10년을 일했습니다. 그쪽 강남 쪽에서 창업 컨설팅 쪽으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은 잘 안 하고 이제 법인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걔네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맨날 상가만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초보자인 분들보다는 더 보는 눈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권리금에서 이제 그 금액적으로 나중에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창업시장이 정말 좁아요. 좁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뭐 어느 일이나 모르는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있겠죠. 이제 지금 유튜브도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영상만 찍어보고 편집도 잘 못해서 뭐 이제 또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연습을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되는데 얼굴 내비치는 것도 되게 이 카메라 보고 말하는 것도 쑥스러워서 거의 뭐 이런 일을 뭐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더 좋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동영상의 퀄리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두도 없이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번부터는 뭐 커피숍 창업, 음식점 창업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게도 한번 이런 자리에는 어떤 업종이 맞고 이런 거 설명을 해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역이 이제 제가 지금 아무래도 서울 쪽에 어느 지역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조금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돈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뭐 제가 뭐 도와드릴 때 돈까지 쓸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인생이 힘들어서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도 주변에서 한마디라도 말을 더 들으면 조금 더 자기의 큰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망가지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망가진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많이 봤지만 망가지는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창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해서 쫄딱 망해서 정말 망가져 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이게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죠. 왜 너는 창업을 해서 창업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창업을 해서 성공도 못했으면서 이런 동영상을 찍냐. 이게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그릇까지는 아직 안 되나? 라는 거 많이 느꼈어요. 이게 저도 너무 뼈저리게 느꼈죠. 근데 이게 다 공부하는 게 다 돈이 나갑니다. 그렇게 차려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유행에 민감한 업종들 같은 경우도 휙휙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짚어보고 앞으로 이제 2019년이 돼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자주 좀 내용을 해서 조금 알차게 꾸며서 제가 오늘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고요. 오늘 첫날이라 이제 알차게 구성을 해서 한번 조금 더 사람들한테 친근감 있게 한번 다가가겠습니다.
언젠가 이 존버주부기 때문에 존나게 버텨보겠습니다. 찍으면서 퀄리티도 점점 좋아지게 만들고 노력을 해봐야겠죠. 오늘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